2심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유죄가 나와도 이재명 대표는 궁지에까지는 몰리지 않을 수 있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 강한 목소리에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안으로 보이는 정치인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으로 보이려면 뭔가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된 목소리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방향성이 존재해야 되고. 네네. 그런 정치인이 보이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안도 다른 사람들에게 딱히 지금 있어 보이지 않는 게 있고요. 네네.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될 때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플랜 B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어요. 그럼 네.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기소가 되면은 보직을 해임해요. 네. 그 이유는 뭐죠? 그 영향력을 일단은 차단하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네. 자,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해놓고 정치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뭐 결자해지할 가능성도 저는 사실은 그거를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 그걸 바랬죠. 왜냐하면 그게 부활의 정치라고 저는 감동의 정치이자 부활의 정치라고 보거든요. 박지원 의원이 DJ 대통령님 얘기를 해요. 저는 그때마다 정말 화가 나는 게 저분이 DJ를 모셨던 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DJ의 삶은 자기 희생적인 삶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런 걸 다 바꿀 수 있어라고 밀고 가는 그게 아니었고 국민들을 보면서 지금 국민들의 상황에서 제가 문제가 있는 모습이 보이면 일단 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저를 다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면 제가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희생한 후에 다시 부활하는 다시 부름받는 부활의 정치로 감동을 주는 정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가 많은 역량을 갖췄겠지만 그런 미덕이라고 해야 되나? 과거 정치인이 가졌던 그런 모습은 사실은 뭐 부족한 게 사실이죠. 현 상황은 이재명 대표의 스코어가 1대1 상태라고 보통 묘사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어제 위증교사 유죄 선고가 만약에 났다면 이제 궁지에 몰릴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무죄 선고로 인해서 부활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은 여당 쪽에서 나온 희망 섞인 전망이었다고 좀 봐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아마 2심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2심까지도 아마 유죄가 나와도 이재명 대표는 궁지에까지는 몰리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 강한 목소리에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안으로 보이는 정치인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으로 보이려면 뭔가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된 목소리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방향성이 존재해야 되고. 네네. 그런 정치인이 보이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안도 다른 사람들에게 딱히 지금 있어 보이지 않는 게 있고요. 네네.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될 때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네네. 이미 다 아는 상태에서 선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3심에서 현실적으로 아예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기 전에는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민주당 진영에는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심 피선거권 상실형 전에 최악의 경우의 수를 뭐 상정해 보자면 공직선거법 2심 이제 그 실형 저기 징역형 유지, 그리고 위증교사 이제 그 징역형으로 이제 뒤바뀌고 반전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두 가지가 성립이 되더라도 2심에서 두 가지가 성립이 되더라도 1급 체제는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흔들림은 있겠죠. 흔들림은 있다. 흔들림은 있겠지만
그래도 뚜렷한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뚫고 나올 수 있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두려워해요. 지금 현재에 뭔가 깃발을 꽂아줘야 되는 사람이 깃발이 있어. 광야에서 어디를 찾아가려면 방향을 잡고 가려면 길을 안내하는 깃발이 있거나 네. 자기가 직업 윤리라든가 정치 철학이라든가 소신이라는 자기만의 정치적 나침반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상 거의 부재한 상태예요. 근데 다른 변화를 쉽게 광야에서 갈 수 있겠어요? 길을 헤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2심이 되더라도 이게 좀 더 확실하게 굳어질 거다라는 뭔가 그 사회적인 전반적인 법조계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일반화돼 가지고 모두에게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태가 아니라면 네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는 상태라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1급 체제가 와장창 무너지려면은 3심에서 그렇죠. 네. 이제 아예 대선 출마 시스템상 이 그렇죠. 사회 제도상 피선거권이 사라지는 상황. 그렇게 돼야 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가 나왔지만 뭐 생각을 해보면 공직선거법 하나만 최종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와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사실 뭐 당시 현장 분위기를 보면은 벌써 좀 샴페인을 터뜨리는 분위기더라고요. 저도 뭐 어제 법원에 있었는데 무죄 선고가 나니까 이제 민주당 집회 장소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축제 분위기였고 뭐 지지자들은 대선은 2025년이다 이렇게 외치고 이제 뭐 양문석 의원 같은 분들은 무대 위에 올라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막 이렇게 외치기도 하시고 사실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내가 볼 때는 자기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장사를. 사실은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려가 들 거예요. 중도층에서는. 저거 봐라. 저거 나중에 정권 잡으면은 자기들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또 거들떠도 안 보겠네. 우리는 신경도 안 쓰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그렇게 좋아할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2심도 남아있고 그리고 다른 재판들은 유죄가 나온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모습이 누구에게 그게 전달이 되겠어요? 전달되는 사람들은 딱 하나예요. 강성 지지층.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강성 지지층만 좋아할 수 있고 전달될 만한 메시지와 행동을 왜 하겠어요? 그걸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거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어떤 대표성을 내가 가져가야지 포스트 이재명에서 혜택을 내가 봐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자기 장사를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게 도움이 될 때는 활용을 하겠지만 도움이 안 되면은 아주 중용이 되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간택을 받거나 그럴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은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만약에 공직선거법이나 뭐 위증교사죄나 만약에 3심이 대선 직전에 3심 결론이 유죄로 나온다면은 그 민주당은 이제 대선 집권 플랜에 굉장한 차질이 빚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플랜 B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플랜 B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이고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기소가 되면은 보직을 해임해요. 그 이유는 뭐죠? 그 영향력을 일단은 차단하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자,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해놓고 정치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정치인들을 권위 있는 정치인으로 보고 따르려고 하고 하겠어요? 자기들도 그리고 우리도 3심까지 기소가 돼도 그리고 1, 2심에 유죄가 나도
우리 직위 해제하지 마. 우리 권한 그대로 행사할 수 있게 놔둬. 당신들은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만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다 어떻게 답을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저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특히나 진보 정당으로서 도덕적 가치를 굉장히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진보 정당으로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저쪽에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훨씬 더 큰 문제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가 더 그야말로 무대뽀인 거예요. 불통이고 거의 거의 독재적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독불 장군이고.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걸 어느 정도는 느끼지만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악이라도 일단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3심까지 가서 이게 완전히 차악으로서라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돼야 이게 선택지가 사라지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선택지로 남아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민주당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이 부재한 상태잖아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진보 정치니까 내가 죽더라도 죽어서 미랄이 돼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한이 있어도 진보 정당은 이러면 안 돼 라고 내가 외치고 나가겠어라는 용기 있는 정치인도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에도.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저쪽은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현실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자해지할 가능성도 저는 사실은 그거를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 그걸 바랬죠. 왜냐하면 그게 부활의 정치라고 저는 감동의 정치이자 부활의 정치라고 보거든요. 박지원 의원이 DJ 대통령님 얘기를 해요. 저는 그때마다 정말 화가 나는 게 저분이 DJ를 모셨던 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DJ의 삶은 자기 희생적인 삶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런 걸 다 바꿀 수 있어라고 밀고 가는 그게 아니었고 국민들을 보면서 지금 국민들의 상황에서 제가 문제가 있는 모습이 보이면 일단 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저를 다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면 제가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희생한 후에 다시 부름을 받는 부활의 정치로 감동을 주는 정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잠깐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불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 안 하는 이유는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위대한 정치인이 되고 국민의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기 희생적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많은 역량을 갖췄겠지만 그런 미덕이라고 해야 되나? 과거 정치인이 가졌던 그런 모습은 사실은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던 그 두려움 있잖아요. 네. 근원이 뭘까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에 대한 불신 아니면은 그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함? 근데 이런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거는 내가 가진 게 적을 때는 별로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는 다른 정치인, 저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와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들을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국회의원 자리가 너무 좋잖아요. 네? 네. 그걸 잃을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너무 많이 컸잖아요. 권력이나 모든 면에서 위치나 너무 많이 컸잖아요. 그게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랬을 때 자신에게 세컨 찬스,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저는 크다고 봐요. 사실은 큰 지도자는 국민을 생각해서 개인의 피해가 있더라도 그런 두려움을 감수하고 국민을 믿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훨씬 큰 지도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네. 근데 그런 모습까지는 아직은 못 가지만
적어도 민주당에 보여지는 이재명 대표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잘 싸우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는 같아. 그리고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사법 문제가 이렇게 정권에서 검찰과 이 정권이 이렇게 지독하게 하는데도 문제를 못 묻는다면 그 문제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게 과한 걸 수도 있어. 이런 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저도 요새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뭐냐, 검찰이 이렇게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면 내가 좀 생각하는 게 좀 자세히 속속들이 몰라서 가지는 어떤 일반화의 오류 내지는 오해가 있었던 거는 없었을까라고 저를 재검증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도 분명히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재명의 대표는 나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내가 좀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 이걸 떠나서 그건 현실이다라는 건 또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그 1심 그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나온 다음엔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사법 살인이다라는 격한 표현이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어제